자, 이번에는 패러럴 조건부터 보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플래시피, 메이트, 평면 맞춤, 축 맞춤, 인서트 기능까지 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비 쪽 모델링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봐도, 기본적으로 메이트, 평면 맞춤, 축 맞춤이면 전체 조립 조건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차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메이트, 평면 맞춤, 축 맞춤이다. 이걸 또 묶어놓은 게 플래시핏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조립은 플래시핏만 가지고도 다 조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10%. 때에 따라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도대체가 메이트, 평면 맞춤, 축 맞춤만 가지고는 조립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패러럴 조건, 커넥트 조건, 앵글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립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좀 빠르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번째 패러럴 조건을 보도록 하죠.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패러럴 조건을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 파트 위에다가 하나의 부품을 메이트로 붙였습니다. 메이트 0mm로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품은 베이스 위에서 슬라이딩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여기다 저희가 한번 패러럴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 조건 들어가서, 평행 조건, 패러럴 조건을 부여를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조립할 부품은 알고 있을까 넘어가고요. 자, 엘리먼트 물어보죠. 자, 이쪽 모서리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파트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타겟 파트의 엘리먼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픽시드 옵셋, 플로팅 옵셋, 레인지 값 설정 가능합니다. 픽시드로 0mm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서리가 가서 바로 일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픽시드 옵셋 거리값을 한번 줘볼까요? 자, 설정 세 가지는 아래쪽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픽시드 옵셋, 플로팅 옵셋, 레인지 값. 자, 부품 선택하시고, 수정을 부품 선택하시고, 조립 조건에서 수정을 조립 조건을 선택하시면 그거에 대한 서브 옵션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자, 픽시드 옵셋 0mm였는데 요걸 10mm로 지정을 하게 되면 딱 10mm만큼 떨어지죠. 자, 모서리와 모서리를 평행하게 조립하되 그 거리는 10mm다. 이렇게 부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참고하시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 7번째 커넥트란 조건을 또 보죠. 자, 커넥트란 조건을 또 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부품은 안쪽에 이제 방구형 형태로 홈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완전 구체형이죠. 자, 이걸 메이트 조건도 안 되죠. 면이 아니니까요. 축 맞춤도 불가능하죠. 축이라는 건 어떤 원통 형상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축이 잡힐 텐데 이건 구체이기 때문에 중심 포인트는 있지만 축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립할 수 있는 게 커넥트 조건입니다. 자, 조립 조건 들어가서요. 자, 커넥트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체의 중심이 잡히죠. 자, 구체의 중심. 센터를. 자, 이 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품의 구체의 중심. 중심 포인트가 잡히죠. 중심 포인트와, 자, 마찬가지로, 픽시드 옵셋 0mm 일치를 시키겠다. 그러면, 구체 형상에 가서 바로 일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센터가 일치된 상태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겠죠. 자, 커넥터 조건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와 포인트, 지금 방금 했던 경우죠. 포인트와 포인트를 일치시키는 경우, 또 포인트와 라인, 포인트와 라인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 9-61번이 아니네요. 9-62번, 62번이 포인트와 라인이 일치된 경우고요. 자, 포인트와 페이스도 가능합니다. 자, 그건 9-63번을 참고하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세 가지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커넥트 조건 부여하실 때는 포인트,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한 부품의 포인트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서리도 되고요. 면도 선택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커넥트라는 조건 자체가 선택사항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없고 기본적으로 포인트와 포인트, 포인트와 라인, 포인트와 페이스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 교재에다가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다른 요소들도 선택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까지 쓸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번째 앵글 조건인데요. 일단
글은 좀 많이 써져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면과 면 선택하시는 거 똑같은데 각도를 부여할 측면을 한 번 더 선택을 하고 각도를 부여하기 위한 8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 예, 그렇게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죠. 자, 앵글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품이 있는데 일단 조립부터 먼저 해놓을게요. 자, 여기에 바닥면은 여기 윗면과 일치가 되고 원통축은 여기 원통축과 자, 언락 로테이션입니다. 회전이 가능하게끔 자, 언락 로테이션을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품이 현재는 회전이 가능한 상태이겠죠. 자, 회전이 가능한 상태인데 자, 이게 면으로 딱 정렬된 게 아니라 임의의 각도를 제가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각도를 부여하는 조건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조립 조건 들어가서 자, 앵글 조건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선택사항이 5가지로 늘어났네요. 자, 플레이스먼트 파트는 당연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엘리먼트를 물어봅니다. 자, 이 부품의 측면을 선택할게요. 자, 타겟 파트는 이 부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겟 파트 엘리먼트는 이쪽 측면이 될 겁니다. 이쪽 측면을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자, 이 단계는 그냥 바로 건너뛰었네요. 면과 면 사이에 각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이 윗면밖에 없죠. 이 측면에서 각도 부여 불가능하죠. 이면에서도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XY 평면에서만 각도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단계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각도 부여하기 편한 방향의 측면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으로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자,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으로 어떤 각도 값을 부여할 것인지 총 8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2번으로 할까요? 자, 2번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각도 값 부여하게 돼 있죠? 30도를 부여하겠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자, 이 부품과 요 면은 서로 30도를 이루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조립 조건에 보시면 자, 메이트 축맞춤 제가 부여를 했고 마지막에 각도값 부여하는 조건을 부여를 했죠. 자, 여기에 각도값 30도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서 값을 뭐 60도로 바꾼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하겠죠. 120도 예, 이렇게 원하는 각도값을 부여해서 예, 회전값을 다르게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앵글 조건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탄젠트 조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자, V홈 블럭이 하나 있고요. 거기 이제 원통형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탄젠트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일단 평면이 서로가 일치되도록 부여를 하고요. 자, 이제 탄젠트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자, 적용할 부품에 선택이 안 돼 있네요. 탄젠트 조건. 자, 원통면이 이 타겟 파트의 이쪽 측면과 자, 일치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정면에서 볼게요. 자, 면이 서로 탄젠트한 면에 가서 일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저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게 반대쪽으로 와서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탄젠트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그 안쪽으로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SD5부터 그런데 뭐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일단 탄젠트 조건 가서요. 보시면은 자, 뒤쪽에 플립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었는데 예, 얘가 엄한 방향으로 들어왔었죠. 자, 이렇게 플립으로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다음 여전히 탄젠트 조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원통면은 이번엔 이쪽 측면, 이 부품의 이쪽 측면과 탄젠트하게 정의가 되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로 딱 왔으면 좋겠는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네요. 자, 마찬가지로 자, 방금 전에 탄젠트 조건 가서 플립하셔도 됩니다. 또는 자, 조립 조건 종료하고 나오시면 이 부품에 대한 조립 조건이 패스파인더 상에 나타나죠. 자, 마지막 조건이었네요. 자, 이 조건에서 자, 서브 옵션에 보시면 거기도 플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립으로 뒤집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자, 이 조건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플립으로 뒤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가능해요. 제가 기존에 그 메이트 할 때도 설명 안 드렸는데 자, 메이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면과 이면이 붙으면 자, 지금 평면 맞춤으로 들어갔죠? 자, 면과 면이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평면 맞춤인데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플립하시면 메이트로 바뀝니다. 메이트 조건으로 자동 변경되죠. 다시 플립하면 평면 맞춤으로 바뀌고요. 메이트와 평면 맞춤은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서로가 변경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조건이었고요. 자 다음은 10번째 캠 조건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또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스케치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어셈블리 상에 자 스케치 1번과 스케치 2번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 부품을 조립할 때 자, 이 스케치의 중심축이 맞도록 스케치와 중심축이 일치가 되도록 축맞춤 조건을 부여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형상만 가지고 조립이 불가능할 때는 작업 평면이라든가 또는 스케치라든가 좌표계 이런 것들 이용해서 조립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어셈블리 상에 제가 스케치 2개를 그려놓고 거기다 축맞춤 조건을 각각 부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스케치를 하이드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축방향 이동이 가능한 상태죠. 자, 축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방향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품 보시면, 자, 끝에가 지금 방구 형태로, 자, 라운드가 져 있고요. 이 부품은, 자, 서로 탄젠트가 연결되어 있는 캠 형상으로 되어 있죠. 이 부품이 여기 항상 일치가 된 상태로, 항상 맞붙어 있는 상태로, 항상 구동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품 선택하시고, 조립 조건 들어갑니다. 자, 캠이란 조건을 부여를 할 거고요. 자, 부품의 면 선택하시고 다른 단품 타겟 파트에 자, 면을 선택합니다. 자,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번에 선택이 되네요. 체크 OK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가서 일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부품을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자, 부품을 잡고 회전을 하게 되면 자, 그 면을 따라서 자, 위쪽 부품이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캠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구동이 가능하다. 자, 이런 캠 조건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11번째 기어라는 조건을 또 보실 텐데요. 요거는 좀 개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또 열어볼게요. 자, 기어라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다음 같은 예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쪽에 기어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기어가 2개가 있는데 현재는 조립 조건이 따로 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놀아요. 자, 아래 거 따로 놀고요. 자, 위쪽 부품도 현재는 따로 놀고 있죠. 자, 이 2개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같이 회전하게끔 자,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기어라는 조립 조건에서는 축 대 축, 그러니까 회전 대 회전 또 아래쪽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리니어하게 움직일 텐데, 자, 리니어 대 리니어. 그 다음에 리니어 대 로테이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가지 타입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자, 조립 조건 들어갑니다. 자, 조립 조건에 보시면 기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어라는 조건을 부여할 텐데, 자, 뒤쪽에 보시면 기어에 대한 타입이 3가지가 있어요. 로테이션 대 로테이션. 회전 대 회전이죠. 로테이션 대 리니어. 무언가 회전하면 하나는 축방향 이동하는 랩과 피니언 기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대 리니어. 이거는 공합 실린더, 유공합 실린더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얘가 회전할 때 이 부품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로테이션 대 로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물어보고 있죠? 자, 부품 선택했고, 두 번째 엘리먼트 물어봅니다. 가운데 중심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해보죠. 자, 중심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품은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화살표가 나타나죠? 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파트는 이 부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겟 파트 엘리먼트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품이, 자, 큰 기어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이 부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기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뒤집어주기 위해서, 자, 뒤에 보시면 플립이 있습니다. 플립. 눌러주시면 반시계 방향 바뀌죠. 또 눌러주시면 시계 방향. 또 눌러주시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어라는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할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기어의 이빨수가 똑같으면 1대1로 돌겠죠. 하지만 기어의 이빨수가 다르다면, 그 감속비라는 게 있죠. 자, 그걸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비율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어가 한 바퀴 돌 때 두 번째 기어는 몇 바퀴 도느냐? 예, 비율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개수만 가서는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이빨의 개수는 얘는 17개짜리고 이 부품은 48개짜리입니다. 자, 근데 비율로는 도저히 잘 모르겠네요. 자, 이빨 수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기어는 48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빨 수를 여기다 기입을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기어. 이 기어는 17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빨 개수 17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OK. 자, 부여가 끝났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 부품을 한번 회전해 볼게요. 자, 부품을 선택하고 회전하니까 이빨이 서로 잘 맞물린 상태로 회전이 되고 있죠. 자, 감속비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상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테이션 대 로테이션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부품이 회전하게 되면 자, 기어가 돌면서 뒤쪽의 링크들이 서로 구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색 부품이 위아래로 슬라이딩이 될 거예요. 자, 슬라이딩 되는데 한번 보죠. 자, 이 부품을 선택하고 돌려보겠습니다. 빨간색 부품이 위아래로 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홈에 자, 와이어가 하나 걸려 있다고 하죠. 와이어가 걸려 있어서 쭉 이 풀리를 타고 이 주황색 부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이 빨간색 부품이 위로 올라올 때는 얘는 끌려오겠죠.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리니어하게 움직일 때 이 부품도 리니어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기어란 조건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자, 조립 조건 들어갑니다. 자, 기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할 거죠. 자, 기어라는 조건을 부여하겠다. 자, 이때 타입은 로테이션 대 로테이션이 아니라 리니어 대 리니어가 되겠죠. 자, 리니어 대 리니어.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선택합니다. 자, 방향이 이 방향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축방향, 움직이는 축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파트는 이 주황색 부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얘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플립을 눌러서 방향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가 걸려 있다고 하면 자, 첫 번째 부품, 이 부품이 1mm 이동할 때 두 번째 부품도 1mm 이동하겠죠. 예, 그래서 비율은 그냥 1대1로 제정하겠습니다. OK. 자, 부여가 끝났고요. 자, 다시 저 기어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빨간색 부품이 내려가면 주황색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빨간색 부품이 올라가면 주황색은 딸려오죠.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대 리니어로 자, 조건 부여가 됐네요. 자, 리니어 대 리니어 조건까지 해봤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여기 와이어가 걸려있다고 가정하면 이 풀리도 그 와이어에 따라서 같이 돌겠죠. 자, 그 부분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선택하는 순서에 좀 영향이 있네요. 자, 회전대 리니어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 대 리니어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회전되는 부품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회전되는 부품을 선택하시고 조립 조건 들어가 보죠. 자, 이번엔 기어란 조건 줄 텐데 타입은 로테이션 대 리니어죠. 그래서 회전되는 부품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 엘리먼트를 선택하죠. 자, 지금은 이제 시계 방향 도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부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예,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방향은 자, 같은 방향이 되도록 얘가 시계 방향 돌 때는 얘는 딸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비율을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품이 한 바퀴 돌 때 자, 두 번째 부품은 몇 미리 이동할 것인지 자,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부품 요거는 원주 길이가 60mm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바퀴 돌 때 이 두 번째 부품은 60mm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 설정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 기어를 한번 돌려보죠. 자, 축방향 회전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빨간색 부품이 내려올 때는 자, 풀리가 반시계 방향 돌고요. 다시 이번에 올라올 때는 시계 방향 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회전에 대해서 로테이션 대 리니어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을 다 한번 해봤죠. 로테이션 대 로테이션. 자, 여기에 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대 리니어. 그 다음에 로테이션 대 리니어.
자, 세 가지 기여 조건을 다 한 번씩 써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여라는 조건까지 한번 보셨고, 나중에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 기여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제 모터도 나중에 달아줄 수도 있거든요. 모터를 달아서 자기 스스로 돌 수 있게끔 그런 처리도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에도 활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12번째. 자, 매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 때 쓰이냐면 또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자, 코디네이트 예제를 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베어링을 제가 조립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베어링에 내륜이 있고 외륜이 있습니다. 자, 볼이 있죠. 자, 이 볼을 내륜에다가 이제 각각 위치마다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립 조건이 좀 수월하지가 않아요. 커넥트 조건을 쓰면 좋겠지만 여기도 안쪽 홈 부분이 어디 기준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커넥트 조건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자, 제가 이 부품에다가 미리 좌표계를 하나씩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부품 수정 모드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이 파트 모델링 할 때 제가 볼이 배치되는 위치마다 이렇게 좌표계를 하나씩 다 넣어놨거든요. 자, 이 좌표계와 좌표계를 서로 일치시키는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조립 조건 들어가고, 자, 매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 부품에 대한 좌표계가 바로 나타나죠. 자, 이 좌표계를 선택을 합니다. 타겟 파트는 당연히 이 부품이 되겠죠. 자, 부품이 선택되면 바로 이 좌표계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 이 부품은 자, 요 좌표계와 일치가 된다. 오케이 하게 되면 와서 일치가 되죠. 원하는 위치에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조립을 해보죠. 자, 똑같이 자, 매치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요 좌표계는 이 단품의 이쪽 좌표계와 일치이다. 붙여넣기. 자, 좌표계로 여기 좌표계는 이 단품의 이쪽 좌표계와 일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조립하시면 되겠죠. 이쪽 면은 이면과 평면 맞춤 조건 들어가고요. 원통 축은 뭐 락을 주시던 뭐 언락을 주시던 이 내륜과 동심축을 이루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같은 거 배열할 때, 볼 베어링 배열할 때 위치를 뭐 기본 조립 조건 가지고는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싶으시면 이 볼의 위치, 센터 위치를 좌표계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조립하는 방법을 보셨고요. 자, 다음 13번째. 자, 센터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자, 면과 면 사이 정 가운데에 조립하게끔 하는 그런 조건인데, 자, 예제 파일을 또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V온 블록이 있고요. 자, 거기에 끼워지는 부품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부품은 현재 뭐 면 맞춤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제가 요건 이제 레인지 값을 줬어요. 마이너스 27에서 60mm, 마이너스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부품의 정 가운데 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럴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립할 부품 선택하시고 조립 조건 들어갑니다. 자, 센터 플랜이라는 조립 조건을 부여를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방식이 있고 더블 방식이 있어요. 자, 싱글 방식은 이 부품의 정 가운데 어떤 참조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부품에 작업 평면이 있겠죠. 작업 평면을 나타나게 하고, 작업 평면 정 가운데 있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 플랜으로 할 거고, 자, 싱글로, 자, 작업 평면 정 가운데 면이, 자, 이 단품의 이쪽 면과 이쪽 면 사이에 들어와라. 오케이 하게 되면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자,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해놓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싱글 방식으로 이번에 해봤습니다. 한번 회의도 하고. 자, 뒷면은 이제 더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품을 이 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메이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좀 계산을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 메이트 조건 아랫면을 서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면 맞춤 조건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얘는 그러면 슬라이딩이 가능한 상태겠네요. 여기 가운데에 딱 오도록 그렇게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죠. 자, 부품의 조립 조건 들어갑니다. 자, 센터 플랜 조건을 부여할 거고, 이번엔 더블로 주죠. 자, 서로 대칭되어 있는 두 개의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할 부품의 이쪽 면과
이쪽 면. 자,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파트 물어보네요. 타겟 파트는 이 부품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 자, 두 개의 면을 선택하시면 그 사이에 무조건 가운데 와서 딱 배열이 됩니다. 이제는 어디론가 흔들리진 않겠죠. 예, 정 가운데 오도록 설정을 하는 그런 조립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 보시면 9-81번처럼 중간 위치를 얘는 항상 유지를 합니다. 뭐 나중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간격이 뭐 좁혀지거나 넓혀지거나 그러더라도 항상 이 부품은 정 가운데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자, 패스라는 조건을 또 보도록 하죠. 자, 또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패스라는 예제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저희 파트 환경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이 부품의 수정부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사각박스를 돌출한 다음에 슬롯 작업을 했습니다. 자, 슬롯이란 명령을 썼어요. 그다음 여기도 하나 뭐 보여드리려고 슬롯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의 슬롯 작업이 되어 있는 자, 부품이고요. 자,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 부품을 조립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메이트 바닥면은 이 부품의 윗면과 0으로 일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축 맞춤으로 하게 되면 이 원통 축은 자, 이 슬롯에 이런 부분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여기 원통 축이라든가 슬롯의 정 가운데, 패스의 가운데 지점, 여기에 센터, 뭐 그런 위치들이 좀 애매모호한 위치들 잡혀요. 자, 그래서 축 맞춤 조건 말고, 자, 여기 패스라는 조건을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통축 잡아주시고, 자, 타겟 파트에 보시면, 자, 저희가 슬롯이라는 명령을 작업할 때 가운데 이제 패스를 그려주게 되잖아요. 그 패스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패스를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하고 OK를 하게 되면 와서 딱 일치가 되죠. 자, 특징적인 거는, 자, 얘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패스를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되죠. 자, 패스 끝나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끝나는 지점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패스 스케치 그렸던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더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항상 이 슬롯 안에서 움직이도록 자,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장공 같은 경우 장공의 정 가운데다 볼트를 조립하고 싶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메이트 조건 주고, 자, 축 맞춤 조건 줄 때, 축 맞춤을 할 때 여기 센터라든가 여기 센터 가능할 텐데요. 자, 슬롯 작업을 하게 되면 슬롯의 정 가운데 센터 위치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여기 위치다. 오케이 하게 되면 정 가운데 와서 딱 배열이 되죠. 자, 가운데 축에다 줬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좌우로 이동도 안 됩니다. 패스 자체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슬롯의 정 가운데를 잡았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패스 명령까지, 예, 패스 조립 조건까지 보셨고, 마지막으로 15번째 보시면은 그라운드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조건이 뭐냐면은 그냥 이 부품이 원래는 움직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잠깐 그냥 고정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좀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게, 자, 지금 보시면 자, 패스 01이라고 하는 파트는 지금 여기 주황색 모양 우측 상단에 좀 하늘색의 뭐 포인트가 하나 보이시죠? 이 마크가 있는 거는 다 그라운드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부품은 그라운드 조건에 의해서 얘는 완전 고정이 된 형태로 인식이 돼요. 자, 그러면 패스 0이라고 하는 부품은 마찬가지죠. 자, 패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여기 고정이 됐는데 이동이 가능한 상태죠, 현재. 얘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이 위치에서 얘를 잠깐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싶을 때, 자, 이 부품 선택하시고, 자, 현재는 움직일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조립 조건 쪽에 보시면 얘는 그 조립 조건 안에 들어가시면 없어요. 그라운드 조건은 부품과 부품 사이에 내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없습니다. 자, 적용할 거 선택하시고, 자, 리본 툴 쪽에, 자, 릴레이트 그룹에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라고 하는 조건이 따로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자, 똑같이 완전 고정된 형태의, 자, 하늘색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자, 얘의 조립 조건을 보시면, 자, 메이트, 패스 작업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라운드라는 조건이 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그라운드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그 위치에서 그대로 고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그 그라운드 조건을 삭제하시게 되면, 델리트 키로 삭제하시게 되면 다시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라운드라는 조건은 필요에 따라서 이 부품이 잠깐 이 위치에서 고정되고 싶을 때, 고정시키고 싶을 때 잠깐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처음에 배치된 이 패스 01이라는 단품 자동적으로 그라운드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 부품이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빈 공간이고요. 어떠한 부품 하나가 선택되어져 작업창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부품은 무조건 그라운드입니다. 처음에 배치되는 단품, 어셈블리상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단품은 자동적으로 그라운드 조건이 부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없죠. 조립 조건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제로 부품이 들어오면서 조립 조건에 관련된 내용들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배치되는 부품은 무조건 그라운드 조건으로 그냥 원점에 딱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움직임이 가능한 부품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부품을 잠깐 고정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라운드 조건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콘 모양이 똑같아지죠. 그라운드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델리트 키로 삭제. 그러면 다시 움직임이 또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조건까지 보셨고요. 더 진행하고 싶어도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한번 끊고 또 다음으로 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16번 조립 조건 수정하고 편집하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